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그런데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몸의 준비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떨어진 근력과 유연성 때문에 자칫 무리하면 큰 탈이 나기가 쉬운데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다는 허리 통증. 심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찬홍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허리 건강은 특별한 외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자세나 어떤 생활 습관이 허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요새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 고개 숙이시고 다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큰 일을 하셨지만 허리 건강하고 목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그 청소기를 미는 자세가 가장 안 좋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끄부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하면 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가방을 옆으로 이렇게 메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네. 한쪽으로 나도 모르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가장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 타면 쩍벌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허리를 삐뚤스하게 지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그 압이 많이 가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만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뭐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비만이 되면 그게 디스크 압을 많이 증가시켜서 이런 자세들이 가장 안 좋은 자세들입니다. 네. 네. 병원장님께서도 자주 시술을 하시다 보면은 구부러진 자세를 취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 병원장님께서는 자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궁금해요. 예, 저도 이제 하루에 출근하면 이제 외래 보는 날은 하루 종일 네. 8시간 이상 앉아 있어서 외래 보고 그다음에 수술실에서 시술할 때는 또 그 한 8시간씩 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허리 건강을 신경을 쓰는 편인데 저는 그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집에 실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실내 자전거를 꼭 타고 가능한 한 이제 계단 같은 건 저는 이렇게 뭐 올라갈 때나 이렇게 내려갈 때는 걷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씩 실천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주로 중년이나 노년층에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미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은 몸에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자세를 구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허투루 여기면 안 될 허리 통증,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허점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선택, 허리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가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도 디스크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그게 제가 이제 오늘 또 외래를 봤는데요. 네. 오시면서 자기는 이제 그분은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허리 디스크 위치에 따라서 허리만 아플 수도 있고 다리도 아플 수도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제가 진료하신 분은 그 무릎 뒤에 오금이 땡기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여러 병원 다니셨는데 허리 문제가 아니고 무릎 문제인데 그걸 다 놓치시고 또 허리만 검사를 MRI 비싼 검사하시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허리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다리가 당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다리에 문제가 있어도 항상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배뇨 장애가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그 배뇨 장애도 생기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기가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발기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협착증이 심하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당연히 이제 심하면은 이제 배뇨 장애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심각한 상태니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기에 치료 받으시는 게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배뇨 장애와도 신경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허리 통증 환자는 허리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야 한다. 맞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네. 예. 허리가 건강하면 당연히 이제 허리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죠. 물론 이제 그 허리 치료를 다 하고 나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허리 디스크 심할 경우에는 하시면 압이 증가돼서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윗몸 일으키기 운동입니다. 네.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절대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허리 통증 치료가 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병원마다 알려주는 치료법도 다 다르거든요.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의견 정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의견 정리가 안 될까요? 예,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다발성 주요 질환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보면 척추 질환 환자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폐렴인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10년 만에 척추 질환이 1등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허리가 아프면은 자꾸 이렇게 뭐 사람 기가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이제 누구가 허리 아픈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된다. 니 빨리 병원 가봐라 네. 이야기하고 또 우습게 봤다가는 또 막 방금 말씀했듯이 대소면 장애 나타난다도 또 하시고 또 방치하면 이제 하지 마비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시간 지나면 낫는다. 수술할까 말까 이렇게 되게 고민이 많아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가 하면 이제 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수술의 만족도가 우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매우 만족은 7.8%밖에 안 되고 보통 불만족 이것들이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술을 해야 될 환자도 불구하고 수술을 자꾸 안 하게 되는 이런 게 생깁니다. 네. 왜 사람들이 수술을 안 하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이게 우측 그림을 보면 여기 나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내 몸에 나사가 들어있으면 이제 큰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나사를 넣었는데도 통증 증상이 안 좋으면 이거 그럼 어떻게 다 빼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되니까 설득 이렇게 수술을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아실처럼 이 미국 우측 그림은 미국의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네. 알수까지 있을 수 있지만 유명한 예. 운동 선수입니다. 그 타이거 타이거 우즈라고.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저분은 대통령은 4번 수술하셨고 네. 이분은 3번을 수술했습니다. 뒤에 나사가 거의 흉추부터 요추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저분은 마지막까지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이분은 지금 열심히 재활도 잘해서 원래 또 우승도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을 볼 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배우 박신양 씨가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병원을 찾았다가 네네. 긴급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 허리 통증과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는지 또 이 질환이 수술로 이어지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허리 디스크 환자 추이입니다. 이건 2014년까지인데 2010년부터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한 200만 정도가 하고 그중에 여성이 한 1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7년, 16년 이렇게 통계를 봐도 계속 매년 이렇게 허리 중압부 탈출증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그중에 남녀 비율 보면은 여성이 한 56% 정도로 조금 더 많은데 아마 가사일하고 이런 자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지금 여기 50대 한창 일할 나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60대가 한 20% 정도 되고 40대가 17% 정도 되는데 요새 진료를 하다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디스크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 20대, 10대도 한 1.5%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세를 이렇게 바로 안 하면 이렇게 탈출증이 생기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 환자가 이렇게 그 50대 이상 척추 질환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협착증 환자가 나중되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50대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네네. 반면 디스크는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보통 50대 이상으로 되면 이렇게 척추 디스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이 훨씬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얘도 같은 내용에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하느냐? 여기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53% 협착증이 증가하고 네. 남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 정도가 협착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보다는 이렇게 협착증이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척추 수술 현황에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 질문해 보면은 이제 많을까 적을까 이렇게 보면 대개는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척추 과잉 진료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런 이제 수술이 많은 이유가 보면은 이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신의 의료 기술들이 많이 도입됐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환자들이 많이 증가된 거고,
뭐 이거는 제가 조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술 유도 있는데 뭐 수술 유도까지는 아닐까 하고 어쨌든 이제 전체 국내 축소 수술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사례처럼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를 결정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허리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의 증상부터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증상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싸움의 기술 이렇게 해서 제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했는데 네. 저 단원 김홍대의 그림이죠. 상대의 기술을 알면 제가 다 이기는 거죠. 내가 네. 어떤 병을 알면 완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같은 병원에 있으면 환자들이 이 두 가지로 옵니다. 허리 아파서 다리 아파서. 그래서 대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 그 추간판 탈출증을 보면 요게 이제 이제 수액입니다. 수액. 네. 그러니까 그 물렁물렁한 젤리 같은 거고 이 싸고 있는 말을 섬유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 뚫고 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가 눌려져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 MRI를 보면 요 회색 요게 이제 뼈고 요 흰색이 물렁뼈인데 이 물렁뼈가 새까맣게 퇴행성 되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흰 게 신경입니다. 신경을 네.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대개 제가 이제 그 증상을 보면 허리 아픈 분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거 다리 아픈 분도 계시고 발바닥까지 아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탈출된 위치에 따라서 중앙으로 나오느냐 약간 옆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더 옆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통증이 다른 시간대에 찾아오는 건 질환 자체가 달라서일까요? 네,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밤늦게 이제 라면을 먹고 나면 얼굴이 통통하게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네. 그 추간판도 이렇게 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70%가. 그래서 밤 사이는 이게 커집니다. 커져서 아침에 되게 아픕니다. 근데 그 전이증이나 그다음에 이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밤에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 와서 언제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침에 많이 아픈지 아니면 저녁에 많이 아픈지만 뭐 확인해봐도 이제 어느 게 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0대 때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5, 60대에 가서는 악화가 되고 그 이후에는 보행거리가 조금씩 짧아지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활에 제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척추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50대 이후로 제가 더 많다 했는 이제 척추 협착증입니다. 네. 이제 제가 외래에서부터 협착증을 하면 이게 뭐가 이게 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협착은 그게 아니고 우리 수도관으로 치면 수도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게 이제 신경 내려가는 구멍을 요걸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요 이렇게 동글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게 이 단면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이것처럼 옆으로 보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이렇게 좁게 되는 거.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뒤에 합니다. 하얀 부분이 신경 부분이었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I 찍어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물렁뼈 자리에 신경이 이렇게 새까맣게 멍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이제 신경이 많이 좁아지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이 두꺼워지는 상태가 돼서 이 구멍이 원래가 뭐 한 100mm 정도 되면 한 100mm가 안 돼요. 한 50mm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MRI 검사 말고 조영술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 척수액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끊겨서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네. 이런 경우는 대개는 협착증이라고 우리가 진단하기 더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주위에서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뭐 유모차 같은 거 밀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게 힘이 없어서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약간 숙이면 안 아파지니까 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보면 아 저분 협착증이다 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쪽처럼 이렇게 바로를 펴면 신경이 협착된 부위가 더 좁아져서 이렇게 아파서 걷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 한 정거장을 못 걸어가시고 가다 쉬어야 돼 가다 쉬어야 하는데 심한 분들은 아침에 싱크대에 서지를 못해요. 아파서 네. 이렇게 서기만 하면 이렇게 짚어야 되는 그 정도로 네. 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대개는 자꾸 이렇게 앉으려고 하시죠. 이게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림에처럼 신발이 신는지 안 신는지 이제 전혀 모를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심한 분들은 신발이 이렇게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많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이제 허리 아픈 원인 중에 조금 이제 심한 상태인데 우리 척추뼈는 이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아파트로 치면 이 한 집이 뒤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걸 이제 어긋났는데 요걸 이제 전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이건 CT 사진인데 CT 사진을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휙 밀려졌죠, 그죠? 네네. 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요새 수술하는 경우에 10명 수술하면 7, 8명이 이 전이증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증이 어떤 증상이 나느냐?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허리 아픈 증상, 다리 아픈 증상,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구부리면 또 아픈 증상. 그래서 전이증이 실제로는 이렇게 사진을 안 찍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증상이고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우리가 검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는데 이거는 꼭 우리가 검사를 해서 아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 병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잘 없었어요. 그 디스크 내장증인데 여기 제가 찢어짐증 해놨죠. 이렇게 물렁뼈가 실제로 이제 여기 물렁뼈인데 여기 보면 하얀 거 점 같은 거 하나 보이죠, 그죠? 네. 여기 물렁뼈 여기 이제 섬유륜인데 끝에 이렇게 찢어진 경우 있습니다. 요걸 여기 또 찢어졌고 이제 이거 찢어진 거를 디스크 내장증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렇게 옛날에 우리 자식 식당에 가면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 5분도 못 앉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앉았다 설 때 굉장히 아픕니다. 허리를 못 펴고. 네.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꼼짝 못할 정도로 아파서 뭐 거의 119 타고 병원 올 정도로 있는데 이게 대개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물렁뼈가 찢어지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네. 척추 질환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허리 라인이 조금 이상해서 측만증이라 생각하고 내원을 했다가 실제로 검사를 하고 나니까 추간판 탈출증이었다. 이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디스크 문제만으로도 척추 측만증처럼 척추가 좀 휘어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안 가르쳐도 신이 아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내가 스스로 몸을 틀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병원 가서 이거 뭐 골반 비틀어졌는데 이걸 다시 맞추면 다시 이렇게 삑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시면 다 돌아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만 자꾸 치료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앞서 몇 가지 사진으로 진단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일반인의 눈으로 봐서는 척추가 참 복잡하게 생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수술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려면 이게 면밀하고 또 세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개는 이제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아니면 전이증이나 디스크 내장증이나 되게 안정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한 뭐 10명 중 7, 8명은. 문제는 여기서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이거 내가 수술해야 되나? 네. 아니면 비수술해야 되나? 아니면 뭐 침 맞아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듣는 소리입니다. 네. 보면 처음부터 수술하지 괜히 비수술해가지고 그렇게 돈만 내버렸다 이거죠. 네.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수술하지 말고 비수술 먼저 해보고 수술하지 이런 분도 계신데 이제 우리가 의사들은 우리가 이런 수술할까 비수술할까 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오시면은 무슨 검사들 많이 하는지 여기 오시면 네네. 뭐 피를 뭐 어떤 분들은 뭐 10cc, 20cc 왜 그리 많이 뽑나 하시는데 실제로 혈액 검사도 하고 이제 근전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체열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이런 검사들을 CT, MRI 다 검사를 합니다. 이게 왜 검사를 하는가 하면 이분은 수술해서 좋아질 뿐인지 아니면 비수술해서 좋아질 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검사했는 것, 그다음에 증상했는 거를 합쳐서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